정화설입니다. 이제 되게 이제 여러 가지로 비문학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지금은 이제 체크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어떻게 해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체크법을 조금 신경 써서 한번 해볼 테니까. 자, 인공지능은, AI는 보통 협의의 인공지능. 아, 그러면 인공지능은 좀 꺾어야죠. 협의의 인공, 이게 협의도 해야 되지만, 인공지능, 이게 1번이고. 일반지능. 그러니까 되게 좁은 거고, 이건 일반이고, 이게 2번이고. 그러면 협의에다가 써도 돼요, 1, 2. 그 다음에 인공초지능, 3번. 이렇게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꺾고 1, 2, 3을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이걸 두 가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음번에 또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추가로 이거를. 네. 그럴 때 보면 1. 자, ANI 이거잖아요. 1번은 네. 특정 영역에서 특정 기능이에요. 그죠? 그러면 특정 영역에서 특수한 기능이에요. 아, 이것도 1번이죠. 네. 아, 이거 잘못됐네. 다시, 이게 1번, 2번, 3번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다가 협의에다가 1번 쓰든지, 네. 1번에다 2번 쓰든지, 네. 초진행에다 3번 쓰든지, 이렇게 초에다가. 그럼 특정 영역은 1번이죠. 네. 특수한 기능도 1번이죠. 네. 현재 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인공지능 제품이나 정치들은 모두 이게 1번이죠. 네. 가령 퀴즈대회에서 우승할 거나 세계바둑 기사를 물리친 인공지능. 그럼 퀴즈대회도 1번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바둑대회도 1번이죠. 네. 하지만 특정 영역의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지만 그렇지만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네. 그렇지만 다른 영역, 그러니까 특정만 된다는 거죠. 특정과 다른만 표시하는 거네요. 네. 이해됐어요? 이렇게? 네. 그럼 되게 간단하게 1이 뭔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은 동그라미 치고 이걸 3번 치고 이걸 네모 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그러면 특정, 동그라미죠. 특정, 특수, 또 있죠. 기대, 실생활, 모두, 퀴즈, 바둑대회. 그렇지만 다른은 아니다. 이렇게. 표시가 동그라미니까 다 해결되죠. 네. 그럼 두 번째가 대표 기술은 머신러닝 기술이다. 이거 ANI니까 첫 번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동그라미. 근데 머신이란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컴퓨터. 그럼 끝이네요. 머신. 이게 정의는 이렇게 표시해야죠. 네. 런닝은 다음과 같이 전환한다. 그리고 런닝은 만약 과제 T를 수행할 때 성능 P만큼 개선되는 수행할 때 이거죠. 이거 조건. 네. 특정 과제 T를 수행할 때 성능 P만큼 개선되는 경험 1을 보이면 그죠? 네. TP와 경험 1을 학습했다고 표현한다. 그럼 여기까지죠. 네. 그러면 이렇게 끊어주면 끝이지. 자, 이렇게 끊어주니까 읽기가 편하죠? 네. 예를 들어 필기체 인식 과제 T 성능 P 영어 구분할 확률 그리고 학습 경험 판별했던 대상 즉 필기체 글자의 데이터 세트 최종적으로 새롭게 입력된 필기체를 분류할 때 최종적으로 또 체크해야죠. 이것도 네. 세토 학생은 경험을 통해서 정의되는 확률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필기체를 인식한다면 학습됐다고 말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 이만큼 박스 치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읽고 이것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머신러닝은 레이블에 닥스테이터에 레이블이 있는 경우가 레이블 모르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헷갈리죠. 이게 동그라미가 똑같이 동그라미 맞아요. 위에 거니까 맞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각각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레이블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이렇게. 이때 레이블은 학습 데이터의 속성을 정의해 놓은 것. 학습 데이터 뭐 하라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또 뭐라고요? 가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면 이렇게까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령 4번에 찍은 사진 속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 구별하는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보유한 사진은 데이터가 되는데, 그죠? 네. 사진 속의 사물을 컵, 책상, 자전거라고 미리 정의해 놓으면 레이블이다. 데이터하고 레이블의 차이는 뭐라고요? 미리 정의해 놓다는 거죠. 레이블이 사람이 정의한 것이므로 이건 사람이 정의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레이블이 된 사진을 통해 학습한 컴퓨터는 사람부터 지도받는 거, 지도. 그래서 지도. 반면 정의가 없으면 비지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설명된 거네.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설명된 거네. 네. 예를 들면 하면서, 그죠? 네. 어디서? 이렇게 되면 수행할 때,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박스 쳐서 예를 들면, 만약 예를 들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장에서 두 갈식으로 설명하고 예를 들고, 두 갈식으로 설명하고 예를 든 것 뿐이네, 저기는. 네. 그러니까 박스 치면 쉽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도 학습하는 모델 분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 가지도. 자, 분류 모델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중에서 KNN 머신 런닝 가운데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 하나다. 간단한 모델이다. 데이터를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가장 가까이 학습 데이터가 속한 그룹을 알아보는 거. 가장 가까이 있는 학습 데이터. 이를 위해 학습 데이터의 좌표 공간을 표현한다. 그런 다음에 이거부터 봐도 상관없는데. 자, K1 1, 3일 때 K1이고 이거 3 K1하고 3일 때 KNN 모델. 세모는 진달래고, 그죠? 분류하라는 데이터는 요거고, 네. 분류하는 데이터는 그럼 세모가 있죠. 네. 네모는 철쭉이고. 그러면 네모 분류하는 데이터는 이걸 금방 이렇게 알겠네. 네. 네모라는 건 철쭉이라는 걸 금방 알겠네. 여기서 네. 이렇게 가면, 그죠? 요것도 알겠네. 근데 요거는 데이터에서 레이블이 안 됐기 때문에 인식을 잘 못하겠네. 읽어보면 레이블된 학습 데이터 좌표 공간에서 특성이 2개, 2차원 각각 학습 데이터를 표현하고 홀수의 K값을 설정한다. K값. 네. 그리고 가상의 원을 K개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까지 확장하고 K개 학습 데이터 중 데이터에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그룹을 분류하는데 데이터 그룹으로 간주한다. 그럼 요거는 요거 그룹이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진달래 철쭉인지 뭐라고요? 철쭉하고 진달래 구분해. 근데 좌표 표현을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세모는 진달래를 네모는 철쭉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면, 네. 자, 분류하는 대상을 별로, 요거를 세모인지 네모인지를 측정한다는 거네. 그죠? K1이 별을 중심으로 가상화를 확정됐다가 첫 번째 데이터 학습을 할 때, 데이터 학습을 할 때, 요거를 했네. 네. 그죠? 이거 별. 즉, 네모가 발견된 별을 철쭉으로 분류한 것이다. 네. 같은 방법으로 K3에서 가상의 원을 3개 학습 데이터가 발견될 때 확정했는데, 네. 철쭉을 표시한 네모는 하나이고, 네. 진달래는 2개요. 그러면 많은 것인 진달래로 분류한다는 거네. 자, 위에 다시 가보면, 이렇게 분류를 하려는 거 했을 때, 이 네모는 철쭉이고, 세모는 진달래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 네. 근데 요거를 구분했을 때, 요 부분을 더 확장, 이게 뭘지? 라고 했을 때, 요거 하나면 뭐라고 불러? 이거 철쭉이다, 이렇게 부르겠지. 네. 근데 확장했어. 그럼 뭐라고? 이거 2개를 구분하니까. 이게 2개가 더 많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진달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네. 읽어보고. 이렇게 이거 중간에 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K가 커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의사결정하는데 경계가 둔감해져 데이터 분별력이 낮아지는 데 이렇게 언더커팅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개 중에서 제일 많은 거니까 틀릴 확률도 급격히 높아지죠. 네. 그래서 언더피팅인데 검증 시 에러율이 높겠죠. 네. 아직 데이터 판별할 수 있는 데이터 특성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네. K1이 가까울수록 좁게 할수록 잘못 입력되거나 극단적 데이터까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서 K1에 이걸 오버퍼팅이라고 한다. 오버퍼팅. 자, 뭐라고요? 커지면 언더고 작아지면 오버. 오버고. 왜? 요거 하나에 바로 반응해서 하니까 개수가. 네. 오버퍼팅은 극단적 잘못된 데이터 정상으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에러는 낮지만 왜곡된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학습 검증 시 에러가 동일시돼서 에러 비율이 가장 낮은 값을 갖는 노멀 피팅 상태에 찾아가서 학습 모델을 구성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검증 시 에러가 거의 동일하고 에러 비율이 가장 낮은 값을 갖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에러가 적죠? 네. 많이 하니까. 네. 이건 에러가 크죠? 네. 그러면 이 중간 적당한 값을 찾아야 된다고. 요게 뭐라고요? 노멀 버팅이라고. 자, 한편 이 같은 머신러닝을 최근 들어 여러 변수로 층으로 신경망을 이용해서 학습한다. 이게 딥러닝으로 발전하지만 결국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모두 NI 수준이다. 이게 더 진화한 게 AGI다. 이게 AGI가 초인가? 그게 일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 수준으로 한다는 거죠. 네. 아, 인간 수준이네, 이 정도면. 출현, 가능성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거 체크해봐야죠. 이거 시험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네. 근데 요게 쇠모라고 그랬죠, 아까? 쇠모. 네. 이렇게. 됐어요? 네. 하지만 수정하고 성능 향상시키는 작업 지속할수록 출현한다면 어느 순간 자체적인 지능 폭발. 갑자기 AGI에서 뭐라고요? ASI. 그럼 이게 네모가 등장할 것. AIS는 인간을 뛰어넘는 이야. 네. 인류가 존재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 대시원의 인공지능만 통제 반항은 두 가지래. 네, 통제 능력 방식하고 동기 통제 방식. 능력 통제랑 동기 통제. 이렇게 계속 구분하는 것 뿐이네. 완전히 이건 또 이렇게 네. 저것처럼 사접처럼 붙어버린 거네, 그죠? 네. 능력 통제는 1이고 동기 통제는 2고 능력 통제 방식은 격리 지연. 격리는 시스템을 가두거나 차단한다. 이거 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그러면 동그라미 이건 세모. 네. 격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가둔다. 차단한다. 지연은 연산 정보 속도를 제한한다. 둘 다니까, 그죠? 격리 지연이니까. 하지만 이런 방식 성능 제한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끝이네. 네. 성능을 제한해서 어려웠다. 이거는 세모제금. 통제 방식, 동기 통제는 우호적 목적으로. 하지만 목표 설정이 어렵다. 인간의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인간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시급한 연구, 특히 제어할 방법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나리오 검토, 다각적 검토. 아무것도 없네, 그죠?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 네. 네모로 쳤을 때는 굉장히 체크하기 좋고, 예시는 이렇게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의는 이렇게 꺾어놔야 되고, 조건 같은 거는 이렇게 꺾어놔야 되고, 네. 특이하게 아까 밑줄 쳐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시험 나올지 모른다는 거 꼭 주의하라고. 네. 주의로 표시를 해야 되고, 번호 1, 2, 3 매겨야 되고, 접속사는 역삼각형 쳐야 되고, 관련된 건 조금 연결해놓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나가면 훨씬 분류하면서 이해되기 쉽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